네, 이번 시간은 취업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취준생 여러분들 고민 많으시죠? 네. 어디 하소연할 데도 없죠? 자, 오늘 이 시간 통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시고요. 특히 나한테 부족한 점 조금이라도 채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취업 준비생 여러분의 고민 함께 진심으로 네. 고민해드리고 해결책까지 제시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취업 보기 카페 권기영 멘토님 그리고 이지연 게스트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다음 이제 취업 보기 카페청을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고민을 받고 있는데요. 네. 바로 고민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고민 올라있나요? 네, 150이면 취업 준비생들의 공간이죠. 다음에 취업 보기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카페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요. 구직자가 아닌 이직을 고민하고 계신 이 직장인의 소식을 살펴볼까 합니다. 이분은 현재 식품업계 마케팅에 종사하고 계시고요. 4년 차라고 하십니다. 4년간 업무를 하면서 제 적성과 또 하고 싶은 것에 대한 고민을 이분이 많이 해봤는데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된다라고 해서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네. 첫 번째 외국어 능력까지는 아니고 좋아합니다라고 써주셨는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토익 860, 오픽 IM 점수 정도가 가고 있고요. 네. 또 일상 회화나 업무상 영어 통화, 뭐 출장이나 외국인 방문 시의 통역 정도는 무난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의 영어 회화 수준이 있으신 것 같고요. 일본어는 통역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정도, 그리고 중국어는 최근 들어서 취미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써주셨고요. 두 번째는 식품업계 마케팅 실무 경력이라고 하셨어요. 현재 이분이 갖고 계신 이 일인 것 같은데요. 4년 차이고 회사가 그리 크지 않다 보니까 매 업무 진행 시 흔히 말하는 4P 믹스의 요소를 전체 총괄합니다. 4P면 제 생각에는 프로덕트, 플레이스, 프라이스, 그리고 하나가 더 뭘까요? 어머, 발음 네, 좋은데요? 4가지 P를 대해서 전체 총괄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세 번째는 조리 기능 자격증이라고 하시는데 자격증 지금 취득하려고 준비 중이라고 하세요. 그리고 평소 요리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독창적인 레시피를 개발해보고 또 요리 프로에 나오는 이 레시피들을 따라서 요리해보신다고 하네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진 촬영의 취미도 갖고 계신데 정말 취미 수준이다. 그렇지만 전문적으로 사진을 배울 생각이 계신 것 같아요. 사진 기능사라는 국가 공인 자격증이 있어서 취득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근거로 좀 합쳐보면 기업체 외식사업부 마케팅팀이나 푸드 스타일리스트, 문화센터, 쿠킹 클래스 강사 이 정도로 좁혀지는 것 같은데 이 3가지 중에 이직을 하면 어떨까 고민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네. 식품업계 마케팅 경력 이미 4년 차이신데 계속해서 네. 진로, 뭐 적성 이런 고민들을 하고 계십니다. 외국어 능력은 물론이고 직무, 뭐 자격증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고요. 네. 개인적인 취미 활동도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래요. 일단 그래요. 이분은 뭐든지 열심히 하시는 분이네. 네. 일단은 본인이 어떤 쪽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푸드 스타일리스트, 문화센터, 쿠킹 강사, 외식사업부 마케팅팀 이렇게 어떤 자신의 진로를 좀 압축을 했어요. 네. 압축 알집 좀 풀어주세요. 어떻게? 방향이 좀 예. 맞는 건가요? 어떻게 할까요? 네, 현재 저도 이거 처음에 질문 올라왔을 때 제목 자체가요. 이분이 그 뭐 플러스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근데 외국어 그리고 지금 식품업계 마케팅 부문에 4년 차 종사하고 계시고요. 네. 또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독창적인 본인만의 레시피까지 갖고 계실 정도세요. 그러면 요리에도 상당한 취미가 있으시고 거기에 사진 촬영을 취미로 갖고 계시니까 하고 저도 푸드 스타일리스트, 뭐 푸드 코디네이터 이런 부분이 저는 떠올랐거든요. 네.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직업적으로 요리를 조금 더 멋지게 먹어보고 싶게 멋있게 보이게 만드는 어떤 전반적인 코디를 하는 역할이에요. 그렇죠. 푸드 스타일리스트랑 푸드 코디네이터 2가지가 같이 그냥 두루두루 쓰이고 있거든요. 요리사랑은 다른 거더라고요. 그렇죠. 예, 예. 요리사하고는 다르죠. 네. 근데 또 이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되려면 요리사들이 하는 어떤 업무라든지 혹은 이 맛을 내는 거라든지 어떤 문화라든지 되게 여러 가지를 함께 아울러서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전문적인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시면 잘 어울리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네. 네, 결국 푸드 스타일리스트 가장 유력하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것만으로는 뭐 충분할까요? 네, 이분은 이제 자격증 준비한다고 하셨는데요. 네. 저는 자격증은 이제 2가지로 나뉠 것 같아요. 이분의 경우는 이제 하나는 조리 자격증이고요. 하나는 이제 장식에 관련된 자격증인데 조리 자격증은 조리 기능사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자격증이 있겠고요. 그리고 뭐 제빵이라든지 혹은 조금 더 덧붙이자면 소믈리에 뭐 이런 주조 자격증, 바텐더 자격증 이런 것들도 나중에 향후에 푸드 스타일리스트 중에서
중에서도 나는 뭐 제빵과 관련된 데다 혹은 소믈리에와 관련된 것이다 하고 자기만의 어떤 전문 분야를 갖추기에 좀 적합할 것 같습니다. 네네. 두 번째로는 식공간 연출에 대한 자격증인데요. 왜 우리 음식점에서 보면은 뭐 옆에다 향초도 하나 놓고요. 혹은 네. 뭐 예쁜 꽃도 놓고 장식을 하잖아요. 혹은 그렇죠. 우동집 가서도 뭐 대나무 위에다 놓는다든지 그런 어떤 보는 어떤 미적인 센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공간 연출은 뭐 컬러리스트, 화훼 기능 자격증, 뭐 플로리스트, 푸드 코디네이터, 뭐 이런 파티 플래너 이런 다양한 민간 자격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자격증들이 시험 응시 자격이 상당히 다양한데요. 어떤 곳은 그 기관에서 교육을 수료를 받아야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 것도 있고요. 네. 그냥 시험만 응시해서 통과하면 자격증이 주어지는 것도 있고 다양한 형태를 갖고 있으니까요. 이건 본인에 맞게 좀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격증이 예. 또 이렇게 다양하군요. 그러네요. 이분 지금 4년째 이제 식품 마케팅팀에서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좀 직종을 바꾸려고 하는 이유를 좀 자세하게 적어 주셨으면 오히려 저희가 좀 얘기 나누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무래도 외식 관련 직무 분야와 좀 연관이 있겠죠. 그 밖에 다른 직업 좀 추천을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그래요? 네, 이분이 아무래도 식품 관련된 곳에서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네네네. 그런 쪽에 접할 기회가 많으셨을 것 같아요. 뭐 스튜디오에서 음식 촬영, 뭐 식품에 대한 촬영 같은 거라든지 혹은 컨셉을 잡는 거라든지 그래서 본인이 아마 그런 부분을 많이 접하셨을 텐데 그러면 종종 여기에도 그런 내용 나와 있더라고요. 종종 제품 이미지 촬영 때문에 푸드 스타일리스트랑 사진 작가 만날 일이 있었다고 하세요. 근데 네. 그 기회를 이용해서 직업적인 전망이라든지 혹은 처우라든지 구체적인 질문들을 그분들한테 좀 직접 해보시라고 강력하게 좀 추천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된다면 그 푸드 스타일리스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름을 하나 푸드 스타일리스트라고 딱 붙여서 그렇지 이분이 갖고 있는 건 어쨌거나 음식에 대한 관심, 외식 산업 그리고 예쁘게 보이는 거 그리고 사진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본인이 뭐 음식 평론가가 될 수도 있고 혹은 뭐 코디네이터가 될 수도 있고 다양하게 활동할 수 있는 어떤 저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직장의 개념이 아니라 직업의 개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분이 컨셉을 잘 잡으시면 그 전문 분야로 쭉 잘 나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방송에 막 출연해가지고 또 이름 알릴 수 있는 그런 푸드 스타일리스트도 될 수 있는데 요즘 또 방송계 보면은 네. 요리가 진짜 대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저는 이제 푸드 테러리스트입니다만은. 자, 경력이 이제 4년차 정도 되셨고, 네. 이런 경우에 이제 아예 어떤 그 이직을 또 준비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본인이 그동안 또 쌓아온 게 있는데, 이럴 때 주의해야 될 점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네. 식품 마케팅 부분에 있다가 본인이 음식 쪽 그리고 잘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잘 맞물려서 가시는데요. 네. 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이 일단 4년이라는 세월이 짧지 않거든요. 게다가 지금 취업 시장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 4년의 커리어를 그대로 이어서 연결고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시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아유, 예. 그렇군요. 자, 다음 고민 알아보겠습니다. 넘어가죠. 네. 네, 계속해서 다음 사연도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는요, 사실 지난해부터 이공계 선호 현상, 이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고 있잖아요. 많은 대기업들에서 전체 채용 규모 가운데 70%, 80% 이상을 이공계 이 구직자로 채용하다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인문계 구직자들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인지 고민하고 계신 분인 것 같은데요. 이분은 지방사립문과 행정을 졸업하셨는데 너무 공무원은 레드오션이라서 공대로 학사 편입을 위해서 2년 더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취직도 잘 되겠죠?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이분이 생각하고 계신 공대는 인하공대 정도나 뭐 전기나 산업공학 쪽으로 이 분야를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니면 인문학사가 바로 공대 석사도 가능한가요? 라고 올려주셨는데요. 네. 이 내용 한번 살펴볼까요? 취직 잘 되겠죠? 라고 해주셨어요. 정말 속상한 사연이에요. 사실 인구론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죠? 네. 인문계 취업준비생의 뭐 90%가 논다, 뭐 이런 얘기인데 오죽 취업이 어려우면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까지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요? 그래요. 가슴이 좀 답답하네요. 인문계 졸업 후에 이제 취업 힘들어서 네. 다시 이제 학교로 돌아간다. 다시 공대 쪽으로. 그런 분들 많습니다. 네. 돌아갈 때라도 있네요, 이분은. 저는 없는데. 자, 이런 고민 상담하시는 분들 어떻게 종종 많이 있습니까?
네, 요즘에 많죠. 인문학 전공자들 문사철이라고 하죠. 문학, 사학, 철학은 문과 계열 중에서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사철. 네. 네. 사실은 얼마 전에 교육부가 4년제 대학 졸업자 취업률을 전공별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문사철 전공학과는 50위권에 하나도 이름을 올리지 못한 슬픈 뉴스가 있었거든요. 슬프다.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네. 그래요. 우리 권경 선생님은 문사철 아니죠? 네, 저는 다행히 아니네요. 다른 쪽이시고. 네. 근데 궁금한 게 예전에도 인문계 기피 현상이 이렇게 심했는지 요즘만 그런 건지 이 이유가 뭔가요? 이유가 뭐 취업 시장이 어렵다 보니까 우선은 뭐 공대 일단 기술자는 어떻게 뭐 문사철이나 이런 다른 문과 계열에서 그러니까 빼올 수가 없는 인력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차라리 공대나 기술을 갖고 있는 이공 계열 학생을 뽑아서 나머지 인문학적 소양은 나중에 키운다라는 컨셉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기업체에서. 네. 네. 그래서 한동안은 이공계 기피 현상이 강했는데 왜냐하면 엔지니어로서의 삶이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초봉이 적고요, 처음에는. 그리고 물리적으로도 좀 힘든 일들도 많고 또 지방 발령이 많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학생들이 많이 꺼려했어요. 근데 지금은 또 거꾸로 됐어요. 너무나 이제 인문계 학생들 취업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문과 학사 졸업 후에 이 친구처럼 공대로 편입을 한다거나 혹은 공대 대학원 진학을 더 생각을 한다거나 하는 학생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캠퍼스에 실제로 네. 이 문과 계열 학생들이 이공대생들한테 과외를 받는 일들이 있대요. 그래요? 저도 들었어요. 네. 네. 아주, 우리 저 이지영 캐스터는 어문사철이죠? 저는 어머니 쪽. 언어학 그러니까 전공했습니다. 링거스틱. 예. 근데 인문학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요. 네. 예. 궁금한 거 물어보시죠. 네, 그런데 이분은 또 행정학 출신이다, 문과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사실 문과인 분들은 숫자나 뭐 기술에 대해서 사실 두려움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자신 있게 인하 공대를 지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 보니까 어느 정도 그 기본 실력이나 좀 취미나 적성도 살짝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분이 진짜 공대에 다시 들어가서 졸업해서 취직하는 게 효과적일지 혹은 지금 취업 준비라는 게 좀 더 나을지 네. 어떤 게 좀 더 효과적일까요? 궁금합니다, 이거. 네, 글쎄요. 진짜. 근데 사실 이 글만 가지고는 이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덤벼드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준비도 어느 만큼의 마음의 준비라든지 혹은 갑자기 문과에서 이과로 가려면 수학이 사실 걸림돌이 가장 큰데요. 그런 기초적인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이 더 있었으면 저희가 더 자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행정학과 졸업생들의 진로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누자면요. 네. 정부 공공기관에 이제 뭐 공무원 아니어도 준공무원으로 일하는 그런 경우, 그리고 대학이나 뭐 기업체 행정실에서 행정근무를 하는 경우, 마지막으로 지방행정연구소나 공공자치연구소의 연구소라는 타이틀을 가진 그런 곳에서 행정 업무를 하는 경우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의 진로 적성이 아주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공무원 아니어도 이런 길이 있다는 거를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어떤 본인이 이제 공대 편입을 하겠다고 했어요. 네. 네, 이분은 이제 편입뿐만 아니라 이제 석사까지 계속 갈 생각인 것 같은데, 자, 인문계생이 이제 공대 석사 편입 이거 가능합니까? 네, 가능은 한데요. 네. 이제 석사는 아무래도 면접 비중이 높잖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제 이 학생을 채용할 때 네. 어느 정도 기초 학력이 되어 있는지를 상당히 중요하게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는지를 모르니까 학사 편입을 차라리 공대로 해서 2년 정도를 공부한 다음에 본인도 좀 맞춰보고 그러고서 선택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지금 문과 이제 재학 중이신 학생들은 그 이공 계열에 대한 어떤 수업을 기초적인 것도 한번 들어보면서 내가 이런 길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늠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편입에 대한 참 그 대답을 조금 해드리자면 네네. 편입 준비하시려면요. 일단은 가고자 하는 대학이 확실하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 대학의 편입 전형 요소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학교마다 편입 지원 자격과 공대 편입 시험 반영 비율이 상당히 달라요. 예를 들면 한양대는 영어 30%, 수학 50%, 전적대학 성적이 20%고요. 성균관대는 면접도 10%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중앙대는 아예 100%만 수학을 봅니다. 그 정도로 이제 공대 편입에서는 수학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수학이 얼마만큼 기초적으로 탄탄하게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당락을 판가름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 편입하고자 하는 대학을 좀 분명하게 하시고 그 맞아요. 대학의 전형을 좀 잘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사연 살펴볼 텐데요. 이제 오늘 3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많은 네네네. 분들이 이번 달 정말 바쁘셨을 것 같은데 또 4월부터 시작되는 공채도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자소서에 관한 질문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분은요, 이 자기소개서에 대한 작성을 할 때 네네. 궁금한 부분이 있다고 하는데 당사에 입사 지원을 하기에 어떤 준비를 했는가라는 자기소개서 질문에 어떤 식으로 답을 해야 되나요? 성장 과정을 말하는 건가요? 라고 짧게 올려주셨습니다. 아유, 성장 과정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떤 준비를 했는가? 네,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맞아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질문이고 그냥 뭐 단순히 뭐 저기 또 몇남 몇녀 슬하에 저 태어나가지고 그냥 무난하게 자랐습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네. 성장 과정 아니죠? 네, 요즘은 그래도 자소서에 대한 어떤 특강도 굉장히 많고요. 또 그런 샘플도 많이 있어서 학생들이 그렇게 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정말 자소서를 써라 그러면 본인의 어떤 역사서랑 어떤 에세이처럼 이렇게 썼었는데 지금은 자기만의 어떤 셀링 포인트를 잘 잡아서 그렇게 어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간단히 말해서 이 질문도 본인을 뽑아야만 하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자리에 맞는 나만의 어떤 셀링 포인트를 만약에 기업체 그 인사 담당자가 바이어고 내가 상품이다라고 친다면 그 자기소개서를 나에 대한 상품 소개서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소서 항목을 살펴보면 대체로 성장 과정, 성격의 장단점, 학창 시절의 활동들, 그리고 앞으로 입사했을 때의 포부 이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크게. 근데 이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그 각각의 항목이 내가 원하는 그 직무에 얼만큼 매칭이 되는지, 나는 내 성격이 어떻고 이 기업체가 가진 거는 어떤 사람을 요구하기 때문에 나랑 어떻게 맞을 것 같은지 이런 매칭을 잘 해주시면 인사 담당자도 아마 더 잘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 이 질문을 보면 지원하려고 하는 직무에 대해서 얼마나 좀 잘 알고 있는가 이런 걸 묻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이제 막 학교를 졸업한 상태에서 또 얼마나 직무에 대해서 알까 싶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직무를 위한 준비 어떻게 해왔다라는 답변에 대한 팁이 있을까요? 네, 회사의 그 직무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있는지를 상당히 궁금해해요. 사실 요즘에는 좋은 스펙 혹은 좋은 인재들을 구하기도 상당히 스펙은 좋으나 그 자리에 맞는 인재를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금방 3개월 이내에 그만두는 구직자들도 많고 서로 간의 손해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도 그 직무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본인에 대한 이해도가 얼마나 있는지를 상당히 보고 그 다음에 뽑을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 회사 들어오려고 얼마나 준비했는지 한번 마음껏 자랑해 보세요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희 취업 보기 카페에도 보시면 취뽀 바인더라는 걸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검색해 보시고 취뽀 바인더에서 본인이 지원하시려는 회사의 그 바인더를 다운받으셔서 한번 훑어보시고 그 다음에 자소서 작성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맞습니다. 네. 취업 원포인트 레슨 네.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과 함께했습니다. 권경 멘토님 그리고 이지연 캐스터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취업 준비생에게 힘이 되고 싶었고 그들이 든든한 사회의 일꾼이 되길 바랬습니다. 스펙보다는 진솔한 능력으로, 학벌보다는 뜨거운 열정으로, 성공 취업의 길라잡이로, 고용률 70% 달성의 그날까지 우리는 취준생의 버팀목이 되고 싶었습니다. 취업, 우리가 가장 잘하는 일이니까요. 성공 취업의 길이 시작됩니다. 취업정보센터.